다음 문제를 읽고 제한된 시간 내에 알맞은 답을 구하세요.
네, 재밌게 해결하셨나요? 짜증났다고요? 포기하고 싶다고요? 네, 여러분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재미를 가지고 즐겁게 해결하세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1번에 3, 2번에 A, 3번 1500, 4번에 8분, 5번에 36, 6번 11, 7번에 12, 8번 20병. 8번 왜 20병이냐고요? 함께 해설해 보도록 하죠. 9번에 30마리, 10번에 3개. 여러분 몇 개 맞으셨나요? 한 문제당 5점입니다. 45점 이상 맞았다고요? 대단하군요. 35점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35점 이상도 대단합니다. 25점 이상만 여러분들이 맞으신다면 특목고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배열한 것입니다. 물음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여러분 구하는 문제죠. 보죠. 9, 12, 물음표 6. 점 두 개의 위치를 관찰해 보면 이것은 시계에서 시각을 나타내는 시침과 분을 나타내는 분침에 위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9시, 12시, 몇 시죠? 네, 3시군요. 그리고 6시. 따라서 물음표에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재밌는 문제였나요? 네, 1번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약간 황당한가요? 버스가 달리고 있는 방향 어느 쪽일까요? 봤더니 선생님 버스가 달리는데 A 방향인지 B 방향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잘 관찰하시면 여러분 시내버스 타보셨나요? 네, 승객들이 오르내리는 승강구 쪽에 운전자가 앉으시나요? 승강구 반대쪽에 앉으신가요? 네, 승강구 반대쪽에 운전자가 앉아있잖아요. 자, 그림에서 승강구가 눈에 보이시나요? 네, 그림에서 버스에 승강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어느 쪽에 앉아있을까요? 그렇군요. A쪽에서 A 방향으로 버스는 진행하겠군요. 네, 답은 A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이와 같은 규칙적인 수에 배열해서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얼마씩 증가된 것 같습니까? 얼른 보니까 5, 10, 15, 20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25는 약간 헷갈리고요. 그 다음 30은 증가된 게 알겠죠? 그 다음 35도 약간 헷갈리군요. 그러면 40이 증가돼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1250에서 25가 증가돼서 1315가 되었다. 12시 50분에서 25분 후에는 13시 15분이다. 네, 이건 디지털 시계의 시각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14시 20분, 40분엔 몇 시죠?
15시 1500이 되겠죠. 억지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창의력을 묻는 문제이지 여러분들 디지털 시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번 문제죠. 이 목수가 긴 강목을 5m인데요. 한 도막 자르는데 2분 걸렸대요. 5도막으로 자르면 몇 분이 걸리겠는가? 여러분 얼른 생각해. 10분. 뭐 이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5토막을 내려면 몇 번 자르면 됩니까? 4번 자르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 곱하기 8분입니다. 의외로 틀린 학생들이 많군요. 네, 좀 더 관찰 있게 보세요. 5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 5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7, 49, 네모, 18, 8. 하나씩 해볼까요? 77은 49, 49, 네, 36, 36은 18, 18은 8. 그렇군요. 위에 있는 두 숫자의 각 자릿수의 곱이 아래에 있는 숫자인지 알겠죠? 따라서 네모는 얼마입니까? 36입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구했을 줄 압니다. 네, 틀린 학생들이 거의 없군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약간 6번 문제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까? 6번 문제 정답 맞춘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네, 대단합니다. 아래 숫자는 규칙에 의해서 암호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죠. 88과 63이 25가 되었어요. 25와 9가 16이 되었습니다. 두 수를 합해봐도 차를 구해봐도 뭐 더해서 2로 나눠봐도 25를 만들기 좀 곤란하죠. 그런데요. 네, 찾아냈다고요? 각 자릿수를 합해보세요. 8 플러스 8 플러스 6 플러스 3 25가 됩니까? 2 플러스 5 플러스 9 16이죠. 1 플러스 6 플러스 5 플러스 6 따라서 15와 32가 네모가 됐기 때문에 1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2 11이 되죠. 그러면 11과 12에서 5 확인해 볼까요? 11,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5가 되죠. 위에 있는 두 수의 각 자릿수의 합이 아래에 있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규칙이었습니다. 정답 구하신 분들 대단합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1년 중에 1월처럼 31일이 있는 달력이 있는가 하면 30일밖에 없는 달력도 있다. 그렇다면 28일 있는 달은 며칠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2라고 답을 구하셨나요? 여러분 달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년 12달 28일은 다 있죠. 따라서 12가 정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순 억지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찰력을 묻는 문제였어요. 왜? 12달 동안 모두 28일이 있잖아요. 답은 12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였죠. 음료수 한 병에 1,000원, 100원 하는데요. 1,000원을 가지고 최대 몇 병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빈병 2개를 가져오면 새로운 음료수 1병을 주는 가게래요. 일단 1,000원으로 10병의 음료수를 그림처럼 구입합니다. 그리고 다시 빈병 2개씩을 이용해서 다시 5병의 새 음료수를 사 마실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몇 병 마셨나요? 15병 마셨습니다. 다시 5병 중에 4병을 가지고 2병의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죠? 이 2병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음료수 1병을 마시면요. 전체적으로 19병을 마시고 1개의 빈 음료수병이 남아요. 이러면 가게에 가서 주인 아저씨에게 외상으로 음료수를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상으로 산 음료수 1병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럼 빈병이 몇 개가 생기죠? 2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빈병 2개를 다시 가져가서 가게 아저씨를 드리면 음료수 새 것 1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음료수 새 것 다시 그대로 반납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학생이 마실 수 있는 전체 음료수는 20병까지 마실 수 있죠. 음료수를 1병을 외상으로 사온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상인이 90마리를 몰고 시장으로 갔는데요. 배를 타고 지나가려면 뱃삭스로 건너는 양의 절반을 주는 문제예요. 대부분의 학생들 몇 마리라고 답했나요? 45마리라고요? 네, 30마리라고 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대단하군요. 이 문제는 문장 중에서 자신이 건네준 양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상인은 60마리를 배에 태우고요. 60마리의 반이 몇 마리입니까? 30마리잖아요. 네, 나머지 30마리를 뱃삭스로 주면 우리가 60마리를 건넬 수 있겠죠? 그래서 삭은 30마리다. 45마리가 아니고요. 답은 30마리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둘기집의 원리를 응용한 문제이죠. 이런 문제 많이 여러분 보셨었죠? 옷장 속에 빨간 양말이 5켤레, 파란 양말이 5켤레, 모두 10켤레의 양말이 들어있는데요. 불을 켜지 않고 옷장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양말을 임의대로 꺼냅니다. 같은 색의 양말을 꺼내려면 적어도 몇 개의 양말을 꺼내면 되겠는가? 네, 일단 빨간 것 하나, 파란 것 하나, 각기 하나씩 꺼냈으니까 2개까지 꺼내면 서로 다른 색을 꺼낼 수 있잖아요. 다시 그 중에 다시 하나만 더 꺼낸다면 그 하나는 빨간 것 아니면 파란 것이 되죠. 따라서 같은 색의 양말이 한 켤레는 무조건 나오죠. 따라서 양말은 3개까지만 꺼내면, 적어도 3개까지만 꺼내면 한 켤레의 같은 색의 양말을 내가 꺼낼 수 있다는 것이 나오죠. 답은 3개입니다. 계속해서 오해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파이팅!